결국 지원이는 정수민에게 갈 거라고 생각했던 위암이 사실은 양주란에게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만약 양주란의 운명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주란이 위암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죄책감과 미안함을 느끼는 지원이. 결국 지원이는 자신의 운명이 완전히 정수민에게 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빨간 구두, 바로 불륜녀의 존재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지원이가 어떻게 박민환의 불륜녀가 되고 어떻게 양주란을 도와주는지 원작의 내용을 드라마에 바뀐 부분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원이는 양주란을 도와 상간녀의 정체가 다름 아닌 양주란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갈빗집 알바생이라는 걸 알아내는데요. 그러나 마치 박민환과 영혼의 쌍둥이처럼 있는 건 허세뿐인 양주란의 남편이 절대로 그냥 도장은 찍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대답을 듣자 지원은 1회차 인생에서 박민환과의 이혼을 망설이며 모았던 지식들을 아낌없이 주란에게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증거를 모으고 현장을 덮치는 것. 간통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고인 배우자가 상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음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이었죠. 일부러 집을 비우기 위해 양주란은 주말 출장을 간다는 거짓말과 함께 연지는 부모님에게 맡기겠다고 하고 시간은 빠르게 지나 드디어 주말, 토요일이 됩니다. 집 앞에서 양주란이 탄 택시가 떠나자마자 튀어나오는 상간녀 이유진.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입맞춤을 시작한 두 사람은 일부러 도어록 건전지를 거꾸로 끼워 놓아서 현관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것도 모른 채 곧장 부부 침실로 향합니다. 그리고 곧 지원이와 주란 역시 경찰을 대동하고 집 앞에 나타나는데요. 주란은 치밀하게도 일부러 집보다 3층을 더 올라가서 내린 뒤 계단을 이용합니다. 조심스럽게 현관문 손잡이를 돌려보자 너무 쉽게 열리는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조용히 안으로 들어간 주란은 곧바로 얼어붙습니다. 현관문에 뒹굴고 있는 남자 슬리퍼와 빨간색 스틸레토 힐. 안방에서는 이혼한다더니 도대체 언제 할 거야? 나 이 집에서 당당하게 살고 싶어 자기야. 간드러지는 상간녀의 음성과 일단 재산부터 챙겨야지. 양주란 남편의 말이 연이어 들립니다. 주란은 굳어있는 손을 가까스로 움직여 문고리를 쥐고 순간 지원은 소름 끼칠 만큼 자신의 과거와 비슷한 양주란의 모습에 숨을 멈춥니다. 자신도 모르게 말려야 한다는 생각에 지원이 손을 뻗지만 동시에 문이 열리는데요. 그리고 마치 박민환과 정수민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듯 침대에는 익숙한 광경이 드러납니다. 상간녀의 비명소리와 울음소리, 그리고 잘못했다고 비는 음성이 이어지고 주란은 지원에게 잠깐 자리를 비워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지원이는 왠지 모르게 유난히 뾰족해 보이는 화장대 모서리에 자꾸 시선이 가고 이대로 나가면 꼭 주란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내 집 안방. 그곳에서 바람을 피우는 남편과 내연녀, 그리고 박민환을 보는 것처럼 뻔뻔함까지 닮아있는 주란의 남편까지. 주란이 죽을 거라는 무서운 확신이 머리를 감싸고 결국 지원은 저 가구 하나만 부술게요 그럼 이라는 말과 함께 화장대를 엎어버립니다. 양주란의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대보라고 엄포를 놓고 나가는 지원이. 그러나 슬픈 예감은 왜 항상 틀린 적이 없는지 붓기 어린 주란의 말에 이유진은 주란을 향해 달려들고 양주란의 남편이 이를 말리다 주란을 구석으로 밀칩니다. 정확히는 원래 화장대가 있었던 바로 그 공간으로 말이죠. 곧바로 주란을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간 지원이는 가벼운 뇌진탕이라 곧 깨어날 거라는 의사의 말에도 만약 화장대를 부수지 않았다면 양주란이 죽었을 거라는 확신에 떨고 자신으로 인해 운명이 바뀌었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주란의 위암 조직 검사 결과는 1기 중에서도 아주 극초기로 나오며 지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요. 하지만 주란에게 다시 죽음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떻게 해야 주란을 지킬 수 있을지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던 지원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내연녀. 이번 생에서 정수민이 대신 죽기 위해서는 강지원이 박민환의 내연녀가 되어야 한다. 얼마 뒤 민환은 오빠 잘 지내? 라는 문자 한 통을 받게 되는데요. 처음 보는 번호였지만 오빠라는 말에 꽂힌 민환은 곧바로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저 메시지가 들어왔길래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민주기 오빠 폰 아니에요? 아니라는 말에 여자가 몹시 실망하자 민아는 최대한 근사하게 들리도록 목소리를 깐 뒤 대답합니다.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이 번호 오래 썼는데 대충 전화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로 통화가 끊긴 뒤에도 미나는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는데요. 사실 이 번호의 주인은 지원이가 새롭게 개통한 핸드폰으로 하예지에게 잠시 부탁해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후 다시 지원이 핸드폰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리 없는 미나는 낯선 여자라고 믿는 누군가, 즉 지원이와 연락을 시작합니다. 한편 누가 봐도 갑자기 핸드폰을 끼고 살기 시작하는 박민환을 보며 수미는 혹시 박민환이 다시 지원이와 연락이라도 하는 건 아닐까 불안해하기 시작하죠. 어느 날 민환이 밤 10시가 넘어서도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몇 통화의 전화를 걸어봐도 전화를 받지 않자 결국 수미는 지원이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 시각 바닷가에서 유지혁과 데이트를 즐기고 있던 지원은 수민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고 얼굴을 찡그립니다. 지원이 전화를 받자마자 수민은 묻습니다. 너 어디야? 지금 누구랑 있어? 글쎄, 어디서 누구랑 있을까? 지원은 대답하죠. 장난치지 말란 수민의 말에 지원은 인생 1회차 시절 틈만 나면 외박했던 박민환을 떠올리며 장난 같아? 네 남편 연락 안 되지? 아침엔 들어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고 다시 핸드폰이 울리자 이번에는 전원을 꺼버리죠. 초조해하며 박민환을 기다리던 수민은 술에 취해 들어온 박민환이 골아 떨어지자 몰래 핸드폰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잠겨있는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열심히 눌러보는데요. 결혼기념일, 차번호, 핸드폰 뒷자리, 박민환 생일 모두 틀리는 비밀번호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원이의 생일을 누르자 열리는 핸드폰. 지원이에 대한 차오르는 증오를 느끼며 뒤져본 핸드폰에는 잘자, 좋은 꿈 꾸고 라는 메시지가 보였죠.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으며 지원이의 번호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라며 안도하던 수미는 이제 이 겁도 없는 불륜녀에게 본때를 보여주기로 합니다. 혹시라도 박민환이 깰까봐 전화로 하지는 못하고 너 박민환이랑 무슨 사이야? 죽고 싶어? 라는 문자를 보내는 정수민. 그리고 곧바로 답장이 도착합니다. 누구신데 다짜고짜 반말이 협박이에요? 수미는 당당한 이 불륜녀의 태도에 남의 남자나 꼬시고 다니는 주제에 존댓말이 듣고 싶냐는 답장을 보내고 남의 남자라뇨? 민환씨 말하는 거예요? 내 남편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두 사람의 공방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정말로 민환이 유부남인 줄 몰랐으며 실제로 만난 적도 없고 문자를 잘못 보냈는데 그쪽에서 계속 연락이 와서 어쩌다 보니 친해진 것이라는 이제라도 당장 번호를 차단하겠다는 여자의 문자와 주제넘는 질문이지만 괜찮으세요? 말씀 들어보니 어제 남편분이 외박하신 것 같은데 미안하기도 하고 같은 여자로서 걱정돼서 그래요. 어제 잠도 못 잤죠? 뭐 좀 먹었어요? 라는 까맣게 잊어먹을 만큼 오래된 걱정과 안부를 듣자 박민환과 박민환 엄마의 구박에 지쳐있던 수미는 이 인물의 정체가 지원이라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하는데요. 아무래도 남편이 친구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는 수민의 말에 지원은 수민을 위로해주며 일단 아무것도 모른 척해요. 결정적인 찬스가 오면 그때 딱 잡아서 반 죽여놓는 거예요. 내가 응원할게요. 라는 답장을 보내고 이에 수미는 고맙다는 답장을 보냅니다. 그렇게 계획대로 박민환의 가짜 내연녀가 되는데 성공한 지원이. 과연 지원이는 이 문자로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문자로 지원이가 정수민과 박민환을 어떻게 처리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